안녕하세요. 강사 재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보이는 화면처럼 간단한 카드를 제작해 볼 텐데요. 이 카드를 단순하게 제작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이 버튼을 만들 때 여기에 제가 쇼핑을 생활 쇼핑으로 적었을 때 버튼의 크기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버튼과 이 버튼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쉽게 순서가 바뀝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선택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또한 프레임을 옆으로 늘렸을 때 안에 있는 컨텐츠가 센터에 유지하면서 프레임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이 안에 간격을 늘렸을 때 프레임도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볼 건데요. 이런 것이 피그마의 막강한 기능인 오토 레이아웃인데요.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앱 디자인을 하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이런 카드 디자인을 해보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모티콘을 커뮤니티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법도 배워보고요. 이 프레임에 그림자 처리를 하는 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위해서 프레임을 적당히 그려주고요. 이 프레임의 이름을 카드 1로 주겠습니다. T를 클릭해서 G를 시작한 얼마 안 된 요리에 흥미가 생긴 20대 사회 초년. 자, 글씨 폰트 사이즈는 28입니다. 28이고 센터 정렬해 주시고 글자의 컬러는 FF8B52입니다. 그리고 아래 텍스트는 볼드죠. 아래 텍스트를 볼드로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간 간격이 저희가 넓어 보여서 자간 간격을 마이너스 2% 정도로 주도록 하고요. 이 줄 간격도 14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자간 간격이 좀 더 좁아져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요리 취미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생활 쇼핑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튼을 만들 때는 요리 취미, 이 글씨 버튼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18이죠. 저희도 18로 주고 글자의 컬러를 동일한 컬러로 주고 글자를 세미 볼드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 뒤에 흰색 보도가 있죠. 우리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에 필의 컬러를 흰색을 주고 스트로크의 컬러를 주황을 주고 보도를 여기서 30 정도 이렇게 주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이 둘을 겹쳐 놓고 프레임을 컨트롤 시프트 왼쪽 가까로로 놓고요. 이 포지션에서 어라인 호라이즌탈 센터와 버티칼 센터를 눌러서 정렬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버튼을 만들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죠. 여백이 넓은 것 같으면 여기서 여백을 줄여주고 다시 또 정렬을 눌러서 이렇게 하죠. 얘를 복사해서 사회 초년생 이렇게 쓰면 여기선 또 보도가 좁으니까 또 보도를 적당히 또 늘려가지고 다시 센터 정렬을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보통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때마다 글자 개수가 작아지면 또 작아지는 대로 또 고쳐야 되죠. 이게 만약에 쇼핑, 자, 이렇게 쇼핑이라는 두 글자만 있을 때 또 뒤에 배경의 크기를 줄여서 센터 정렬 눌러주고 또 여기 여백이랑 또 맞지 않으니까 또 더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노가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그마에서는 아주 막강한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버튼을 오토 레이아웃에 등록을 하게 되면 글자가 늘어나면 버튼의 영역이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으로 한번 이걸 가지고 뒤에 배경은 지우고요. 이 텍스트만 있습니다. 얘를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UI2 버전까지는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여기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에 여기 옆에 오토 레이아웃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텍스트에는 일반적으로 오토 레이아웃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컨트롤 G로 그룹을 묶어주면 오토 레이아웃 이 버튼이 생깁니다. 여기 Use Auto Layout이라고 나오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토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고요. 이 레이어의 프레임의 아이콘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뜨죠. 저희가 이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오토 레이아웃으로 등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배경색 흰색이니까 안 보이니까 밖으로 꺼내서 여기에 필의 컬러를 줘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줍니다. 그리고 보도도 스트로크로 줍니다. 이 버튼 클릭해서 얘를 눌러서 적용을 하면 글씨 크기만큼 보도가 생겼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누르고 우리가 HTML, CSS에서 div 박스로 묶었을 때 보통 안쪽 여백을 패딩이라고 하죠. 여기 오토 레이아웃에도 안쪽 좌우 여백을 여기다 적을 수 있고요. 안쪽 상하 여백을 여기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쪽 여백을 16으로 주게 되면 좌우로 이렇게 여백이 생기고요. 또다시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상하로 8을 주게 되면 상하로 여백이 생깁니다. 자, 다시 선택하고 여기에 코너 레디우스를 30 정도 줘볼까요? 그럼 이렇게 둥그러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좌우에 여백이 생기고요. 상하에 안쪽 여백이 생긴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자, 얘네 둘을 지우고요. 자, 여기에다가 넣는데 여기 보면 카드 안에 자취를 시작하니 가장 위에다 놓고 그 아래에 얘 이름을 요리 취미로 주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만들고요. 얘한테 사회초년생을 써보겠습니다. 글자 부분만 더블 클릭해서 사회초년생을 쓰게 되면 버튼도 같이 늘어나죠. 다시 자, 여기 순서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얘를 올려주고요. 얘는 사회초년생 이렇게 주고 또다시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1인 가구를 적습니다. 1인 가구 주고요. 자, 얘 이름을 1인 가구로 작성하고 또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옆으로 빼주고 자, 얘를 생활 쇼핑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생활 쇼핑으로 버튼에 이름을 주고요. Shift 키 누르고 모두 선택해서 자, 간격을 조절하려면 이때도 다시 한번 오토 레이아웃을 눌러줍니다. 얘네 각각의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은 것을 다시 한번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줘 볼게요. 묶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버튼 간의 간격을 8로 줘볼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HTML에서 말하는 마진입니다. 바깥쪽 여백이죠. 여기 좀 간격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죠. 여기에서 그리고 또 이 오토 레이아웃이 좋은 것은 여기서 나는 순서를 바꾸고 싶어. 사회초년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다 놓고 1인 가구를 마지막에 놔야지 얼마든지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나 버튼을 더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이 카드 프레임에 클립 컨텐츠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카드 영역이 넘치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클릭 컨텐츠 체크를 풀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클릭 컨텐츠를 체크해 놓는 것이 좋겠죠. 오토 레이아웃은 이렇게 기능이 편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네들은 지워볼게요. 다시 얘를 체크하고 지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바깥에 감싸고 있는 프레임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우면 줄어들죠. 여기서 얘를 빼면 같이 줄어들죠. 컨트롤 Z 뒤로 돌리고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버튼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서 그 버튼들을 또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봤죠. 자, 얘는 프레임을 카테고리로 주겠습니다. 카테고리.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에는 이모지를 넣고요. 오른쪽에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지를 넣기 전에 적당한 동그라미로 이모지를 넣을 수 있는 이 배경을 만들어 놓고요. 자, T를 클릭해서 이름 김하나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폰트 굵기는 미디엄이에요. 자, 저희도 미디엄으로 두고요. 폰트 사이즈 18, 저희도 18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여성, 성별 저렇게 주고요. 또 복사해서 나이 28세, 복사해서 직업 공연 기획 마케터
써주시고 복사 Shift Alt 누르고 복사하면 되겠죠. 성별 여성 MBTI로 적어져 있네요. ENT 해주고 얘도 영문이라서 좀 굵어 보입니다.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토 레이아웃 버튼이 있으니까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오토 레이아웃이 없을 때는 컨트롤 G로 그룹을 묶어주고 하지만 여기 오토 레이아웃 버튼이 있을 때는 바로 오토 레이아웃을 눌러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6이 괜찮다고 싶으면 6을 주고 8이 괜찮다고 싶으면 8을 줍니다. 보통 머터리얼 디자인 가이드에서 8의 배수 8pt 디자인은 8의 배수를 뜻하는데 그거를 항상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경우에 따라서 6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선택해서 글씨가 지금 센터 정렬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 정렬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 프레임 이름을 줄게요. 소개글로 주겠습니다. 소개글로 주고, 자, 이제 여기에 사용할 이모티콘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 집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모드에서도 이 버튼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커뮤니티를 눌러서 여기에 검색을 하는데요. 메모지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영어로요. 메모지라고 적으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들 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종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뜨는데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먼저 받아놨어요. 이렇게 많은 이모티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얘를 가져와 볼까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적당히 위치시켜 주고요. 뒤에 동그라미와 얘를 컨트롤 G로 일단 그룹을 묶어 버리겠습니다. 묶고요. 크기는 적당히 주면 되겠죠. 얘와 얘의 간격을 또 이렇게 쉽게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둘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 주겠습니다. 뭐 안 묶으셔도 되는데 저는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간격을 여기에서 쉽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위와 간격을 알고 싶다 그럴 경우는 Alt 키를 누르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요리침이 있는 이 카테고리와는 38픽셀의 간격이 있고 왼쪽 라인으로 이 부분에는 여기서부터 75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118까지 간격이 있구나. 이 프레임 시작에서는 224의 간격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그냥 갖다 대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회성 지수와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글씨가 볼드의 18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도트는 8의 8로 주겠습니다. 동그라미 도구 선택해서 8의 8로 두시고 필의 컬러를 오렌지로 주겠습니다. T자 클릭해서 사회성 지수 써주고 이 폰트의 사이즈는 18로 주겠습니다. 18로 주고 둘을 선택해서 버티컬 센터 눌러주시고요. 간격은 적당히 유지할 수 있도록 주고요. 둘을 Shift 키 누르고 컨트롤 G로 그룹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이지 바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선택해서 적당히 드래그 하고요. 확대해서 라운드를 주시고 사이즈를 맞춰주시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휠의 컬러를 리셋 주시고 너비를 줄여주고 두 개를 선택해서 레프트 정렬, 타 정렬을 누르고 컨트롤 G로 그룹 묶겠습니다. 여기 카운트를 숫자를 적어주고 18로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얘의 컬러도 오렌지로 주고요. 두 개를 선택해서 다시 센터 정렬 누르고 컨트롤 G로 그룹 묶겠습니다. 얘와 얘를 오토 레이아웃 만들어서 여기 간격을 결과처럼 6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5 정도로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으면, 자, 얘를 더 하나 만들고 스마트폰 숙련도로 작성해 주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오토 레이어 프레임 영역으로 텍스트가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영역을 드래그해서 맞춰줍니다. 두 개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레이아웃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D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간격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죠. 적당히. 자, 여기서 또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좀 맞춰주도록 하고요. 이 오토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센터 정렬 요 버튼을 눌러주면 센터 정렬이 됩니다. 얼라인 센터. 자, 여기도 이 오토 레이아웃 된 것을 눌러서 센터 정렬을 시켜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눌러서 센터 정렬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서요. 간격을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4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결과물처럼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이펙트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드롭 섀도우가 나오면 이 버튼을 눌러서 드롭 섀도우 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X 0 두시고 여기도 0 두시고 블러 퍼짐 정도는 15 정도로 주고요. 그림자의 색상은 투명도를 15 정도로 줘서 연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도가 약한 것 같아서 퍼짐 정도를 25 정도 주도록 하고요. 이 카드의 레디우스 값을 결과에 보면 20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 자취를 시작한 얼마 안 되는 타이틀로 네임을 주고요. 이 요소들 간의 간격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자면 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숫자가 나오죠. 여기서 밑방향 키를 눌러서 16 정도 주고 또 이 간격은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간격을 24로 준다던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와 또 이 간격을 보면서 8의 배수로 준다던가 이렇게 줄 수 있고 또 여기 간격을 Alt키 누르고 마우스 올려서 40 정도로 준다던가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카드의 여백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늘려서 줄 수 있는데 피그마에는 강력한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있죠.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요소들을 오토 레이아웃을 한 번 더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타이틀 글자와 카테고리를 언제든지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토 레이아웃을 묶어주고요. 자, 여기서 간격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겠죠. 또 얘와 얘의 간격이 균등하다면 세 개를 다 선택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센터 정렬될 수 있도록 얼라인 센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센터 정렬됐죠? 레이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 오토 레이어 프레임에는 안에 타이틀과 카테고리가 있는 오토 레이어 프레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모지와 설명글이 있는 프레임 있고 사회성 지수와 이 부분이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오토 레이아웃으로 감쌌습니다. 자, 이 오토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간격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의 간격은 자연스럽게 이제 조절하기가 쉬워졌는데 문제는 이 카드라는 영역이 같이 늘어나질 않아서 이 컨텐츠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 오토 레이아웃을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고 옵션을 보시게 되면 픽스 헤이트와 허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픽스드 헤이트는 헤이트가 지금 466인데요. 이 466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허그 컨텐츠는 컨텐츠의 크기만큼 유동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안에 것도 허그로 되어 있고 이 밖의 부모도 허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안의 프레임도 허그로 주고 감싸고 있는
있는 부모 프레임도 허그로 주게 되면 이 안에 요소를 늘릴 때 부모 컨텐츠도 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레이아웃 조절이 훨씬 편하겠죠. 자, 다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 카드 컨테이너는 제가 좌우 여백을 27로 주었고요. 상하 여백도 27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드래그해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늘렸더니 이 카드는 늘어나는데 이 컨텐츠가 늘어나질 않죠.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미드를 허그 컨텐츠로 주시고 다시 카드도 마찬가지로 허그 컨텐츠로 주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 삐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조금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로 이 영역을 조절해 줍니다. 조절해 주고요. 다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자, 늘렸는데도 마찬가지로 센터로 가지 않죠. 얘를 다시 선택하고 여기에서 허그로 주시고 다시 늘려주고요. 얘도 허그로 주고 이 영역을 맞춰준 다음에요.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버튼은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지 않는 영역을 선택해서 보게 되면 얘가 얼라인 레프트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얼라인 센터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 늘렸다 줄였다 할 때 같이 이 컨텐츠도 센터에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이 영역을 늘릴 때는 세로로 늘어나고요. 자, 너비를 늘릴 때는 이렇게 센터에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하면은 레이아웃의 간격을 변경하거나 할 때 쉽게 조절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허그는 자기 사이즈에 여백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거고요. 픽스드는 입력된 숫자만큼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카드 디자인을 해보면서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후에 모바일 UI를 제작하면서 오토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심화 과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버튼을 만드는 오토 레이아웃과 컨텐츠 사이사이의 간격을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고 부모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감싸고 유연하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 부모도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사이즈만큼 늘어날 수 있도록 자식과 부모한테 허그를 주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